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 차트에 보게 되면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 표준 차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차트별로 용도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각 차트별로 용도가 됐든 특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이제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있고 가로 막대형 차트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막대기를 가로 방향으로 놨냐, 세로 방향으로 놨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각 항목 간의 값들을 막대기 길이로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그런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가로막대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기 길이로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그런 차트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막대기를 가로로 놨냐, 세로 놨냐 그 차이요. 해서 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은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고 세로축을 수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가로막대형은 반대로 가로축은 이제 수직으로 나타내고 세로축을 이제 수평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막대기 길이로 이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거. 그게 이제 세로 가로 막대형 차트요. 그다음에 이제 꺾은 선형이라고 있습니다. 꺾은 선형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시간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가 됐든 경향이 됐든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적합한 그런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연속적인 그런 값들의 변화를 표현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나 변했냐 그 변화율에 이제 중점을 둔 게 우리 꺾은 선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거요. 우리 선거 같은 거 하고 나면 이런 원형 차트를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원형 차트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해서 각 항목의 이제 비율을 표시해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원형 차트입니다. 이 원형 차트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서 축이 따로 없어요.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습니다. 해서 이때 이제 원형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조각들 있죠. 이런 조각들은 서로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각을 각을 이제 조절해서 이 첫 번째 요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게, 왼쪽으로 가게, 위쪽으로 가게 그렇게 이제 각도도 우리가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 원형 차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요. 항상 얘는 몇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갖는다. 딱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갖더라. 그리고 축이 있다 없다? 축이 없다. 없다. 그리고 조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의 각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차트요. 분산형 차트다 그러면 얘는 XY 좌표로 이루어진 그 계열로 두 개의 이제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우리가 분산형 차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불규칙한 그런 간격이 됐든 묶음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과학용이 됐든 공학용이 됐든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분산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형이요. 영역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간에 따른 각 값들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게 우리 영역형이요. 해서 전체 영역과 특정 값의 영역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영역형이요. 예를 들어서 영역형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를 보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전체값 1분기에서는 전체 7만까지 이렇게 값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디가 일본이 많은지 미국이 많은지 아니면 유럽이 많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분기 거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3분기 거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4분기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영역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요. 얘가 이제 우리 원형 차트랑 비교해서 참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서 각 부분을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도넛형 차트요. 얘는 이제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개의 계열만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원형 차트랑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원형이 지금 여기는 하나만 표시가 됐지만 이런 원형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서 하나의 고리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계열을 쓴다. 그러면 이런 동그라미가 많겠죠. 얘도 원형처럼 첫 번째 조각의 회전각을 0도에서 이제 360도로 우리가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은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같지만 이 돈요청 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더라. 하나의 고리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그런 값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요. 이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그 값축을 가져요. 그래서 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편의성이다, 청결성이다, 안전성이다, 접근성이다, 경제성이다 하고 있을 때 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방사형 차트요. 이런 그림은 이제 우리 게임할 때도 많이 봤죠. 각각의 능력치를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방사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표면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거품형 차트다 그러면은 얘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값을 비교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세 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거품형이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세 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 값 중에서 첫 번째 값이 이제 가로축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이 이제 세로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데이터 표식의 크기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표시되는 값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우리가 이 거품형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형 차트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차트를 보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단위당 이제 공원 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익의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로축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제품들이 몇 개씩 팔렸는지 이렇게 수량을 이렇게 거품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거품 크기가 큰 거고 값이 작으면 지금처럼 동그라미가 이제 작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거품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 주식형 차트는 말 그대로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그런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을 파악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주식형 차트고요. 얘는 이제 거래량이 됐든 시가가 됐든 고가가 됐든 저가가 됐든 종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5개 계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차트에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 차트의 용도하고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특수 차트 해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거 이중축 차트가 나왔어요. 얘는 말 그대로 축이 2개인 거예요. 이중인 거예요. 2개인 걸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에 원래 세로축이 있죠. 그 반대쪽에 보니까 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보고 보두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냐? 지금 여기 점수 보니까 7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출석 점수다라고 해서 0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있어요. 0부터 12. 얘는 얘랑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의 값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중축 차트요. 해서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지금처럼 많이 차이가 날 때 그때 사용하는 차트를 보고 이중축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중축 차트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자, 요 차트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축을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중축으로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중축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중축 차트를 주로 언제 쓴다?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우리가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고 출석 점수가 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는 거의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이 2개 데이터랑 이제 출석 점수가 작다 보니까 이 출석 점수가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값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출석 점수 이거를 이제 똑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출석 점수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출석 점수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리본 메뉴 이용해도 되겠죠. 자, 우리 차트 도구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
우리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 서식하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이 막대기를 우리가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 막대기에 대한 우리 서식을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대기의 모양을 그렇게 이제 변경할 거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계열 옵션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보조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조축만 클릭해 주면 돼요. 보조축을 클릭하게 되면 그 막대기를 오른쪽 보조축, 세로 보조축으로 이제 쓰겠다 해서 이렇게 보조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중축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차트요. 혼합형 차트다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를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라고 하고요. 얘는 특정 데이터 계열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열을 다른 차트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라고 합니다. 이런 혼합형 차트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형이다, 거품형이다, 표면형이다, 원통형이다, 원뿔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이런 것들은 혼합형 차트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못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주식, 거품, 표면, 원통, 원뿔, 피라미드 이런 차트는 혼합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혼합형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중축 혼합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만든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혼합 차트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이 혼합 차트라는 거는 묶은 세로막대형도 있고 묶은 가로막대형도 있죠. 혼합형 차트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 계열을 이제 강조하고자 할 때 그 강조하고 싶은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른 차트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석 점수 그거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출석 점수 요거 이제 얘를 이제 가로형으로 바꿀 거니까 출석 점수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중간고사는 묶은 세로막대 0이다. 기말고사 세로막대 0이다. 출석 점수도 묶은 세로막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이제 묶은 가로막대 0으로 변경시킬 거예요. 그래서 묶은 가로막대 0 해서 묶은 가로막대 0 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요 출석 점수만 지금처럼 가로막대 0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다가 세로형이다, 가로형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차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중축 차트를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혼합형 차트에서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3차 원 차트 그리고 주식형, 거품형 이런 것들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제발 외우세요. 얘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니까 3차원은 안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혼합형이랑 같이 이제 추가로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또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차트, 혼합형으로 작성할 수 없는 차트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